김포시 광역소각장 추진 논란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의회는 주민 설명회 없이 진행한 입지 후보지 공모를 문제 삼았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 사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부평구에서만 77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정비 기본 방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 정비 기본 계획 용역을 발주하는데요. 부천 중동 신도시 주민 설명회 등 준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교직원의 음주운전과 성비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주민 혐오 시설이어서 입지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의회는 광역소각장의 필요성부터 물었습니다. 왜 고양시설까지 가져와서 김포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냐는 여론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김포시는 정부 방침과 예산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고민할 때 환경부 방침이 광역이고 예산 지원도 광역이 우선 지원이 되는데 단독으로 할 경우 이제 예산 지원 자체에서 지금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도 있고 국비 지원뿐 아니라 소각장 건립 비용 분담, 편의시설 지원까지 비용 절감에 뚜렷한 이점이 있다는 김포시 설명에도 우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산동에 더해서 추가 광역 소각장이 신설이 되면 온실가스 감축은 유연하게 된다고 저는 봐요. 시설에 대한 환경 오염만을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쓰레기를 처리를 하려면 차량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크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어떤 공모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좀 더 실익적으로 전 진행되지 않았을까. 처음에 사실 이 공모가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상당히 또 더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실상은 주민 우려와 다를 것이라는 김포시의 답도 이어졌습니다.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우려는 이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 친환경 시설로 최첨단 시설을 저희가 공법을 정해서 짓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 혐오 시설로 인식이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날 행감장에는 시민단체가 요청한 질의도 등장했습니다. 김포 주민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설명을 드린다 한때는 이제 광역소각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라고 외에는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진행하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김포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광역소각장을 검토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번 공모에서 신청 지역이 없을 경우 주민 동의 비율을 하향 조정해 재공고하거나 용역을 통한 입지 선정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감사 회피 신청을 두고 여야가 한때 갈등을 빚었습니다. 13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메희, 정영혜 의원은 과거 문화계 종사 경력을 이유로 특정 부서와 일부 사무에 대한 감사 회피를 신청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감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건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언급하며 특정 사안이 아닌 부서 전체 회피가 필요하다고 반박했고 민주당은 감사 진행을 위해 사안별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붙었습니다. 여야 갈등의 행정복지위원회 감사는 한때 중단됐지만 양측이 협의를 통해 특정 사안만 회피하는 원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속개됐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갚는 일이 인천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부평구에서만 77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들에게 돌려준 전세 보증금은 모두 774억 원. 2021년 한 해 발생했던 대위 변제액 473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서울 1,833억 원과 경기 1,376억 원보다 적지만 인천만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깡통 전세 등 전세 보증금 사고가 인천 쪽에서 갑자기 증가한 것입니다. 동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312건, 382억 원 규모의 전세 보증보험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부평구 부평동이 130건, 258억 원 규모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추홀구 주안동과 숭이동에서도 각각 107억 원과 8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전세 보증금 피해 집중 지역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사고 주택 중 다수는 다주택자 소유였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선 보증사고 주택 중 56%가 다주택자 소유였고 부평구 부평동에선 64%가 다주택자 물건이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강서구 화곡동에선 보증사고 주택 중 90%가 다세대 주택이었고 부평구 부평동에선 54%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등 전세 보증보험 사고가 급격히 늘자 국토부는 경찰과 전세 사기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에 위험 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할지 또는 거절되는 물건인지 이거를 사전에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한 번이라도 임대인이 사고가 나서 저희한테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이 거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저희 직원들은 알고 있는데 외부로는 공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는 입법을 저희가 낙성 임대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의돼 있어요? 예. 입법이 발의돼 있어요? 예, 발의돼 있습니다.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예, 입법 발의돼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의심 신고와 전세 보증금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도지구 선정 계획이 있어 1기 도시들 간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권호철 부천시 재개발 과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과장님 먼저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 동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먼저 국토부는 이제 정비 기본 방침을 우리 시는 정비 기본 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서 이제 공동 수립하는 방식이고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면 후속 절차를 이제 바로 착수할 수 있어서 정비 사업이 이제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우리 시는 23년 상반기 중에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안인데 주민 의견 반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기 신도시 주민 20여 명으로 이제 구성된 주민 참여 기구를 통해 소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10월 17일 국토부와 우리시 공동으로 주민 설명회 개최점을 통해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도 주민 대표와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부천시에선 전문성이 있는 민간 총괄 기획가로 중앙대의 송하엽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먼저 중앙대 송하엽 교수님은 건축 분야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천시의 현장 여건이라든지 지역 특성 등을 파악해서 이제 소통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신도시 정비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활발한 소통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 이게 추천한 바 있습니다. 네, 민간 총괄 기획가가 맡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총괄 기획가의 이제 역할은 정부, 지자체, 주민 간 소통 창구와 함께
주민 의견 반영과 정비계획 수립 등 그 일기 신도시 관련 자문 등의 그 정책 지원 역할을 이제 충분히 성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국토부가 마스터 플랜 마련과 함께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인데요. 일기 신도시들 간의 경쟁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아시다시피 그 선도지구는 그 정비 예정 구역 중에서 노후도, 주민 불편, 정비 시급성 등을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현재 그 선도지구 지정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제 5개 신도시 이제 다 같은 상황이고요. 향후에 국토부랑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대상지 선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가 되면 저희가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17일 주민 설명회 이후에 올해 남아있는 일정들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0월 17일 설명회 이후 추가 설명회 구체화된 일정을 현재 갖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그 주민 설명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울러 금년 일정은 사업의 그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서 10월 중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TF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천시 권호철 재개발과장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치솟았던 집값이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더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는 하락폭마저 점점 커지며 영끌 집주인들의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인데요.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은 기약 없이 떨어지고 대출 원리금 상환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패닉바잉 2년 만에 패닉 셀링 위기에 직면한 건데요. 부동산 경제는 당분간 물가와 금리 인상 등 악재가 많아 더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안심전환 대출 지원 등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종 대책을 살펴보며 현명하게 보내야 할 시기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 지역 교직원의 음주운전과 성비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의 음주운전, 성비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천 지역의 교직원 수는 60명으로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같은 기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 수도 32명으로 집계돼 서울 46명에 이어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천 소방서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쯤 부천 송내 나들목 일산 방향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1톤 트럭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나자 트럭 운전자 70대 A씨가 빠르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럭이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1,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전체 체납액 징수 목표 가운데 70% 이상을 거둬들였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체납액 174억 원을 징수했는데요. 올해 목표액은 227억 원, 76% 수준입니다. 김포시는 올해 말까지 체납자 가택 수색이나 차량 번호판 영치 같은 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겨울철 폭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전수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김포시청 안전담당관을 비롯한 4개의 부서와 14개의 읍면동이 시민 제보를 받아서 합동으로 시행하는데요. 대상지는 붕괴 위험 지역이나 산간마을 고립 예상 지역, 상습 결빙 구간처럼 폭설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조사 결과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지원하고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위험 지역을 제보할 시민은 14일까지 각 읍면동에 건의하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